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마치 중독자처럼 스마트폰을 찾아 헤맵니다. 알람을 끄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고 아무리 쉬어도 머릿속이 맑아지지 않는 경험을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 에너지가 어딘가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 역사적 사건들 뿐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폭풍을 어떻게 다스릴지, 내 마음이라는 거대한 도구를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마음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천재 물리학자 니콜라 테슬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에너지와 주파수, 그리고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물리학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작동 원리를 꿰뚫는 통찰입니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으며 마치 배터리처럼 한정된 자원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연력학 제일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하지 않고 오직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즉, 우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타인의 시선이나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혹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구멍난 물통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있고 그 결과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마음과 인식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이 곧 나 자신이고 내가 곧 마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내가 스마트폰 그 자체라고 믿는 것과 같은 엄청난 오류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이지 스마트폰 기계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대한 놀이공원이라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 놀이공원 안에는 수많은 구역이 존재합니다. 어떤 구역은 분노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어떤 구역은 질투, 또 다른 구역은 기쁨이나 행복 혹은 우울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놀이공원 안에는 둥둥 떠다니는 빛나는 구슬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빛나는 구슬이 바로 인식, 즉 우리의 의식입니다. 이 구슬은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놀이공원의 이 구역, 저 구역을 옮겨 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빛나는 구슬이 분노의 구역으로 들어가면 그 구역에 불이 켜지고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나는 화가 났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의 인식이 분노의 구역에 머물고 있다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이죠. 반대로 이 구슬을 행복의 구역으로 옮기면 분노의 구역은 불이 꺼지고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원리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비추는 빛나는 구슬을 쥐고 있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구슬을 통제하는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외부의 자극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구슬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친구가 툭 던진 말 한마디에 구슬은 순식간에 짜증의 구역으로 끌려가고 인스타그램 속 화려한 사진을 보면 질투의 구역으로 구슬이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은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이 내 인식을 납치해 간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력을 잃는 이유는
집중하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산만해지는 연습을 너무나 완벽하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산만함을 연습하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산만함의 전문가가 되어버린 것이죠.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반복되는 패턴에 따라 신경회로를 재배선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뇌는 이렇게 학습하게 됩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은 위험하다. 자꾸 옮겨 다녀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전등을 한 곳에 고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정원에 물을 주는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물 뿌리개로 물을 주면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자랍니다. 꽃도 자라고 잡초도 자랍니다. 물은 꽃과 잡초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이 닿는 곳은 무엇이든 자라날 뿐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인식을 두면 그 생각은 커지고 긍정적인 목표에 인식을 두면 그 목표가 현실이 됩니다. 에너지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식이 머무는 곳에 흘러 들어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습은 지난 수년간 우리가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무섭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만약 지금부터 우리가 인식을 통제하고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투자한다면 1년 후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에너지 탱크가 가득 차 있죠. 그리고 하루 종일 주변 사람들과 상황들에게 에너지를 퍼붓습니다. 의미 없는 대화에, 걱정에, 분노에, 불안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겁니다. 밤이 되면 탱크는 텅 비어 있고 우리는 지쳐서 잠에 들죠. 다음 날 아침, 탱크는 다시 채워지고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를 돈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돈을 아무데나 쓰지 않듯이 에너지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 낭비를 멈춰야 합니다. 그 다음 에너지를 보존하고 축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산만함의 전문가에서 벗어나 집중의 마스터로 거듭나는 구체적인 훈련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놀이공원을 자유자재로 누비려면 먼저 한 가지 혁명적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며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찰자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는 순간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피해자에서 감정을 선택하는 주인으로 역할이 바뀌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즉시 분노의 구역으로 빨려 들어가서 얼굴이 굽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을 겁니다. 하지만 인식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한 박자 쉬어갑니다. 아, 지금 내 의식의 구슬이 분노 구역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이죠.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는 순간 우리는 선택권을 되찾게 됩니다. 구슬을 그 자리에 계속 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역으로 옮길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능력이 바로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란 내 인식의 구슬을 내가 선택한 한 지점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집중을 타고나는 특별한 재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집중력은 근육과 똑같이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덤벨을 들어 올리며 이두박근을 키우듯이 집중력이라는 정신 근육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단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두엽이라는 뇌의 지휘본부는 충동을 조절하고 계획을 세우며 한 가지 일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집중 훈련을 반복하면 이 전두엽의 회로가 점점 강화되어 자기조절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즉, 집중력 훈련은 단순한 정신력 게임이 아니라 실제로 뇌 구조를 물리적으로 바꾸는 작업인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명상 앱을 설치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한 번에 30분씩 앉아 있으려고 시도합니다.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대부분은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높은 난이도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무거운 바벨을 들려고 하는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진짜 집중력 훈련은 우리 일상 속 가장 평범한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칫솔을 움직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늘 점심 메뉴나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때 인식의 구슬은 화장실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으로 날아가 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집중력을 훈련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칫솔모가 치아에 닿는 느낌, 치약의 상쾌한 향기, 물이 흐르는 소리에 온전히 인식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만약 딴 생각이 든다면 내 구슬이 또 도망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다시 양치질 감각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배우자나 친구와 대화할 때도 최고의 집중력 훈련 기회가 됩니다.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온전히 그 사람에게만 인식을 두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표정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빛나는 구슬을 그 사람에게만 고정시키는 것이죠. 그러다 문득 인식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순간을 포착하게 됩니다. 내일 회의 준비는 했나? 저녁은 뭘 먹지? 같은 생각이 스며드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핵심입니다. 이때 자책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인식을 다시 대화 상대에게 돌려놓으면 됩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고 그릇의 감촉을 느끼며 비누 거품이 사라지는 모습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명상이고 실전, 집중력 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에만 집중하면 멀티태스킹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멀티태스킹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빠른 속도로 작업을 전환하는 것일 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업 효율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을 키우는 또 하나의 핵심은 기술보다 환경입니다. 집중은 의지로 버티는 힘이 아니라 환경을 설계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의지력이 배터리와 같아서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즉, 유혹을 참는 데 의지력을 계속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 환경은 나를 산만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집중을 도와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말입니다. 책상 위에 알림이 쏟아지는 스마트폰이 놓여 있다면 이것은 집중력 테스트가 아니라 고문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를 집중력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기술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기술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알림음을 내면 우리는 조건반사처럼 화면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마치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만 들으면 침을 흘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알림음이라는 자극에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훈련된 것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스마트폰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알림을 모두 끄고 내가 필요할 때만 스마트폰을 켜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은 우리 삶을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 인생의 공격이라면 에너지가 새나가지 않게 하는 수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단순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 관리라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숫자가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소셜미디어 친구 목록만 봐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에너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100만 원짜리 월급을 받는데 지출 항목은 계속 늘어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결국 각 항목에 돌아가는 금액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단순화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히 덜어내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삶이 너무 복잡해서 단순하게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것은 핑계입니다. 아무도 억지로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이 일을 꼭 해야 한다고 등 떠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복잡함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수도원에서 수행하는 승려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단순화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소유물을 최소화하고 관계를 정리하며 하루 일과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금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 전략인 겁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를 모으고 집중시키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매일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신과의 시간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하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속 생각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싶은가? 하고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삶의 방향이 점점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방향이 정해졌다면 이제 그 방향으로 에너지를 꾸준히 보내는 구체적인 실행 기술을 배울 차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와 상상력 그리고 감정 에너지를 활용한 실전 마인드셋 훈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주도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진정한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놀이공원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최종 무기를 손에 넣을 차례입니다. 바로 자기 암시라는 강력한 도구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암시를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위안거리로 오해하지만 이것은 뇌를 물리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하는 과학적 기술입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거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서운 영화를 보면 심장이 실제로 빨라지는 것처럼 뇌는 상상에도 진짜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경험하고 그에 맞게 뇌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암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4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나는 산만하지 않다가 아니라 나는 집중력이 강하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뇌는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뒤에 오는 핵심 단어에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형으로 원하는 모습을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내 에너지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선택한 곳에 인식을 고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선명한 시각화입니다.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뛰어난 미래의 내 모습을 마치 고화질 영화를 보듯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까지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은 시각 정보가 언어 정보보다 훨씬 강력하게 기억에 각인된다고 말합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을 연구한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실제 경기 전에 머릿속으로 완벽한 경기를 수백 번 반복해서 상상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요소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 에너지입니다.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화가 나면 심장이 빨라지고 얼굴이 달아오르며 기쁘면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감정은 우리 몸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 에너지는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 주파수의 현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니콜라 테슬라가 말한 에너지와 주파수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한 기분을 느끼면 성공으로 이어지는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되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면 불안한 상황을 만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암시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목표를 이뤘을 때의 벅찬 기쁨과 감사함을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현재로 불러오는 작업입니다. 제임스 본드를 연기하는 배우가 촬영장 밖에서도 본드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연습하듯이 우리도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24시간 연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요소는 반복과 일관성입니다. 자기 암시는 한 번의 강렬한 경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기 위해 매일 꾸준히 운동해야 하듯이 뇌의 신경회로를 바꾸기 위해서는 같은 언어와 시각화와 감정을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헬스장에 한 번 가서 바벨을 들었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자기 암시도 하루 이틀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과 밤에 잠들기 직전 딱 5분씩만 투자해서 같은 언어를 말하고 같은 장면을 상상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반복한다면 뇌는 서서히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잠들기 직전과 막 깨어나는 순간을 특별히 주목합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 뇌는 알파파와 세타파 상태에 놓이는데 이때가 바로 외부의 정보가 잠재의식 깊숙이 가장 강력하게 각인되는 황금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승들이 새벽과 저녁에 수행을 집중하는 것도 세계적인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 루틴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모두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복은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라 뇌를 물리적으로 재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가짜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때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건지, 왠지 가짜 같고 어색한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하고 말입니다. 그 의심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색하다는 것은 낯설다는 뜻이고 낯설다는 것은 지금껏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산만함을 연습해온 것처럼 이제는 집중과 성공을 연습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 가짜 같은 느낌이야말로 뇌가 새로운 회로를 연결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신호입니다. 우리 삶은 지금까지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해 왔는지의 총합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능력, 관계, 성취, 심지어 성격까지도 모두 과거의 에너지 투자 결과물인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우리 모습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결정합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엉망이었다 해도 지금부터 에너지를 올바른 곳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뇌를 프로그래밍하는 4가지 요소를 알았으니 이를 우리 일상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루틴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자기 암시는 뇌를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를 아는 것과 실제로 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도구를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시키는 단계별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테슬라의 주파수 원리를 실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신도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두 주파수가 일치할 때 공명이 일어나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방송이 95.5MHz에서 송출되고 있다면 내 라디오를 정확히 95.5에 맞춰야 깨끗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95.3이나 95.7에 맞추면 잡음만 들릴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성공이라면 성공의 주파수에 내 에너지를 맞춰야 하고 행복이라면 행복의 주파수에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주파수를 맞출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 첫 5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대신 눈을 감은 채로 오늘 내가 원하는 하루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겁니다. 뇌는 우리가 반복하는 말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언어를 바꾸면 주파수가 바뀝니다. 또한 잠들기 전 딱 3가지만 오늘 감사했던 순간을 적어보는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감사는 현재 내가 가진 것에 인식을 두는 행위이고 이것이 풍요의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내 에너지를 빼앗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 불평하는 사람들, 의미 없는 소셜미디어 스크롤은 우리의 주파수를 낮추는 강력한 방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원하는 주파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성장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주파수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죠. 주파수를 맞추는 것은 단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삶의 방향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를 손에 쥐었다 해도 그것을 쓰는 과정에서 반드시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변화의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변화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우리 뇌는 항상성이라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듯이 뇌도 기존의 패턴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 뇌는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그냥 예전처럼 하자고 속삭이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작가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이 저항을 인류 최대의 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려고 할 때마다 저항은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저항을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반가운 신호가 됩니다. 저항이 강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성장의 경계선을 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려면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파일을 재정렬하는 혼란스러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가 느려지고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고장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변화도 똑같습니다. 낡은 신경회로를 끊고 새로운 회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불편함과 혼란이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을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부릅니다. 사용하지 않는 신경 연결은 약해지고 자주 사용하는 연결은 강화되는 과정인 것이죠. 이 과정은 보통 20일에서 66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즉, 2달만 견디면 새로운 습관이 자동화되고 더 이상 의지력이 필요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작은 성공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루 2시간 명상하기, 매일 책 100페이지 읽기 같은 목표는 며칠 못 가서 좌절을 가져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 디자인 연구소의 BJ 포그 박사는 작은 습관의 힘을 강조합니다. 하루 2분 명상, 책 1페이지 읽기처럼 절대 실패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뇌는 성공 경험을 좋아합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반복되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것이 동기부여가 되어 더 큰 도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계단을 오를 때 한 번에 10계단을 뛰어 오르려고 하면 넘어지지만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오르면 결국 꼭대기에 도달합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양치질할 때 30초만 집중하기, 가족과 대화할 때 5분만 온전히 듣기, 잠들기 전 3분만 호흡 관찰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자신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변화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루 실수했다고 자책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 크리스틴 네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높은 성취를 보인다고 합니다. 실수했을 때 자책하는 대신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친구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라고 위로하면서 내가 실수하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자책합니다. 이제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합니다. 변화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입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의 작동 원리부터 에너지 관리, 자기 암시, 주파수 일치, 변화의 과정까지 모든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정보를 찾고 배우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만 눈을 감고 호흡을 관찰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내일 아침 양치질할 때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해 보는 것, 가족과 대화할 때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온전히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 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거대한 놀이공원의 주인이고 빛나는 의식의 구슬을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우리는 그 에너지의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에너지를 진정으로 원하는 곳에 투자하기 시작한다면 1년 후 여러분은 지금의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도승들이 증명해왔고 현대 뇌과학이 확인해 주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길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참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순간 이 삶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기적 위에 기적이 쌓인 날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 저를 바꾸었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많은 컨텐츠에서 반복해서 전하는 이유입니다. 찰나의 우연이 겹쳐 필연이 된 우리의 생애는 그 어떤 정교한 설계보다 경이로운 존재의 증명입니다. 숨을 쉬고 발을 내딛는 이 사소한 일상조차 사실은 우주가 공들여 빚어낸 가장 아름다운 기적임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완성된 기적 속을 걷고 있습니다. 거창한 무엇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의식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제가 가치 토커를 운영하며 가슴 깊이 새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스쳐 지나듯 읽은 이 문장이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하는 마음과 의식에 관한 이야기들이 단 한 분에게라도 닿아 그분이 자신만의 가치 있는 길을 발견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여정일 뿐입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매일 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어차피 난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렇게만 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 막연하지만 확고했던 믿음이 지금의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있는 분이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적절하고 아름다운 순간에 선물처럼 깨달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아픔이 꽃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어 서로의 삶에 공감하며 기쁨을 나누는 순간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으며 여러분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생의 중반쯤에 서서 돌아보니 살아온 모든 순간이 참으로 신비롭고 경이로웠습니다. 내 삶 자체가 살아있는 이 모든 찰나가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마음 먹은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 일상적인 일들이 실은 거대한 기적의 연속입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송이도 이름 없는 잡초 하나도 모두 소중한 기적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먼저 품으면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주파수의 법칙입니다. 우리 각자의 깨달음이 하나둘 쌓여 언젠가 인류 전체의 행복으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조금만 더 정성스럽게 다듬고 보듬어 주세요.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